의학계는 성인이 되어 ADHD를 치료하면 완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종 검사에서 ADHD 증상이 없는 일반인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와 같은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치료를 향한 작은 희망이라도 드리려 사진을 첨부합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자, 새해 이벤트로 제 채널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체험하거나 또 상담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했던 분들의 후기를 좀 모집하고 있다고 제가 공지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굉장히 좀 인상적인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직접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상담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아침진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시고 그 제목은 일상의 축복이 되었어라는 글이에요. 자, 이제 이분도 저한테 상담받는 분은 아니고요. 영상을 보고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10년 동안 AZT 약을 먹었던 분인데 어느 순간 마음의 변화를 많이 겪고 경험하고 실제로 이제 6개월 동안 한번 안 먹게 되는 처음으로 그런 경험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보고 또 이렇게 의견 나누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질의응답 하시고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일상의 축복이 되었어요. 아침진이님. 자, 저는 50대 초반을 지니고 있는 한진이입니다. 실명을 공개해 주셨고요. 감사하게도 소장님의 새해 이벤트 덕분에 놀라운 변화가 평범한 일상에 된 저의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변화를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성인 ADHD로 10년간 먹었던 약을 끊을 만큼 성격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의 삶을 불행이 아닌 축복으로 볼 줄 알게 되었다는 것과 일상이 주는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포함하여 주변 분들에게 긍정 바이러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5, 6년 전 가정 불화로 살아야 할 이유마저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도 했던 저였지요. 어느 날 애 엄마가 한 유튜브 채널을 추천해 주어 그것을 듣다 우연히 소장님 무의식 채널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무의식 세계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 후로 소장님 영상 메시지가 증폭되어 전해졌습니다. 뭔가 어떤 개인적인 체험 같은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에게는 바로 수호천사가 건네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들으며 울고, 점심 먹고 산책하며 듣다 울고, 일하면서 듣다 또 울고, 그렇게 23년의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2023년을 말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참 많아요. 뭔가 이제 영상을 듣다가 왠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울컥했다, 뭔가 건드렸다는 거죠, 그죠? 뭔가 깊이 뭔가 건드렸을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읽을게요. 그러는 동안 때때로 저의 지난 삶이 단편처럼 떠오르며 아래처럼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이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그랬던 것이 어쩌면 이런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였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것은 내 안에 고정된 틀을 깨고 내게 자유로움을 주기 위함이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만난 것은 일탈스러운 자유의 제한을 심어주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저 사람으로 하여금 무능한 이들을 인정하고 끌어안을 수 있게 만들려는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애 엄마의 삶도 완전 다른 각도로 그로 인해 분노가 용서로 바뀌고 인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제 눈에 기적으로 보이는 변화가 애 엄마에게서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감탄스럽던지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보다 아이의 마음을 알아보려 하고 재촉하던 태도가 줄면서 오히려 기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만난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 일로 성장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더군요. 그래요. 특히 이제 저한테 상담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 상담은 자기가 받았는데 상대방이 변했다는 체험들. 이분도 이제 뭔가 본인의 체험으로 본인의 어떤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본인이 아니라
부인의 삶도 달라지고 아이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이런 경험들. 또 계속 읽을게요. 그동안 직장 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과거에는 불안하고 불편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체험하면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로 변했습니다. 갈등이란 골치 아프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그것은 이제껏 내가 애면해왔던 나의 단점을 드러내주는 사건이며 나아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을 통해 나는 성장할 것이고 그 끝에는 반드시 생각지 못한 선물이 기다린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일상의 갈등과 괴로움을 이제 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이런 체험들, 그리고 그런 확신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제3자가 보는 듯 자신을 바라보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미래의 제가 갈등에 처한 저를 바라보며 용기를 주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올 때면 더욱 그런 현상이 들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제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직면할 수 있었고 잘 풀어내줄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큰 감정들이 올라왔고 시간이 지나자 작은 감정들도 올라오더군요. 이렇게 몇 개월을 보내자 문득 나 ADHD 약 안 먹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를 진료해준 전문의를 만나 그동안 일어난 변화를 얘기했고 6개월에 걸쳐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그때 받은 선물 같은 능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을 가끔 돕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커다란 변화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제게 찾아온 깨달음과 행복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신은 나를 위한 행복을, 선물을 일상 곳곳에 숨겨놓으셨다. 다만 내가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기에 그것을 찾기 어렵고 찾았더라도 그것이 선물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라면서 해주셨고 이제 그 추가로 이제 그분이 실제로 먹었던 약과 이거를 끊었다는 증거 사진 같은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약 끊은 지 6개월여 만에 마지막으로 먹었던 약을 꺼내어 찍어보았습니다. 내적 변화가 오기 전 2, 3년 동안은 약을 최대로 복용하여 매일 오심구토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약을 끊기 전 끊고 싶은 마음 한편에는 또다시 증상이 발현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불안함은 그렇게 몇 주 동안 제 안에 머물렀지요. 지금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의학계는 성인이 되어 ADHD를 치료하면 완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종 검사에서 ADHD 증상이 없는 일반인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와 같은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치료를 향한 작은 희망이라도 드리려 사진을 첨부합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거 게시판에서 볼 수 있고요. 이분 말고도 여러 가지 분들이 글을 올리고 계세요. 상당 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쌓여 있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변화된 후기를 올리신 분들이 좀 하나씩 모이고 있어요. 그래요. 너무 좀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분은 저한테 상담받은 분이 아니에요. 저한테. 저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요. 단지 제 글로만 뵀을 뿐이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글의 내용에서도 너무나 좀 힘든 과정들이 굉장히 극심한 가정 불화에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고 또 이렇게 성인 ADHD로 10년간 먹었던 약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먹었던 약을 최근 6개월 동안 끊을 수 있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렇게 이런 약물을 처방받는 분들이 이분도 그랬잖아요. 거의 그냥 평생 먹는다는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시거든요. 평생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식으로 처방이 되고 그러고 10년 동안 드신 거죠. 근데 그럴 만큼 얼마나 좀 내적인 불안과 어떤 이런 민감함과 예민함이 컸겠어요. 그죠? 그랬던 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제 영상들을 보면서 간접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간접 체험. 그러면서 또 여기 놀라운 변화가 마치 제3자가 나를 보듯이 특히 이제 미래의 내가 되어서 나를 보듯이 제 상담 받을 때 이제 미래 체험에서 꼭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미래의 내가 되어서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 이런 체험을 본인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가 꼭 저한테 상담을 받아서만 되는 게 아니다. 원리만 알면
내가 진정 나를 깊이 들어달 그 마음과 준비와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이분처럼 이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 이분 본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자녀까지도 같이 변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너무나 인상적이고 좋은 사례였던 것 같고, 또 하나 이렇게 이분이 직접 그 사진까지 올려주셔서, 그리고 또 실명까지 이렇게 공개를 해주셔서 너무나 좀 다른 분들에게도,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치료가 어렵거나 불치다, 그냥 평생 약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는 분들에게 이런 정말 어찌 보면 완치 사례죠. 완치 사례. 너무나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그 ADHD라고 진단을 받거나, 특히 이제 아이 자녀가 ADHD라고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 너무 많죠. 요즘 또 뭐 성인 ADHD다, 여러 가지 진단이 많이 있고, 또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약물도 처방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 뭐 아마 공부 잘하는 약 이런 식으로 또 뭐 유통되는 그런 약도 있나 보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3만 원에 약을 먹으면 집중하니까, 그죠? 근데 좀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게 안타까워요. 왜 지금까지는 이런 ADHD는, 성인이 돼서 이렇게 발병한 ADHD는 치료가 안 된다는 이런 선입관이나 의견이 나올까? 그리고 또 이렇게 약을 먹으면 끊기가 어려울까? 이게 왜냐면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요즘 그 이런 약들이 효과가 너무 좋아졌어요. 역설적으로. 이게 약이자 독이 되는 그런 느낌이 참 많아요. 이런 거죠. 정말 막 산만하고 막 들떠있던 사람이 이거 먹으면 차분해지고 막 집중하고 막 몰입도 되고 실제로 공부도 잘 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그렇게 산만하고 들떠있던 상태에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 약을 끊으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것 같은 굉장히 역설적인 불안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약을 먹으시는 분들이 한번 시험 삼아 끌었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더 불안해서 그때부터 더 계속 이렇게 그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들이 생기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너무 일상생활이 힘들면 이런 도움을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아기들 걸음마 연습할 때 보행기 너무 일찍 태우기 시작하면 아직 안 넘어지게 이렇게 유모차처럼 이렇게 서게 하는 이런 보행기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일찍 보행기 태우면 아예 걸음마 늘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상태가 돼요.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계속 시도하고 해야 이제 그 걷기 근육이 발달하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약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게 되면 내가 정말 써야 될 마음의 근육이 좀 퇴화되는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해야 되는데 더 소극적이 되고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전 사실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 ADHD다라고 이렇게 진단받아 오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는데, 저는 이걸 병이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늘 이런 분들은 뭐 보면 마음이 문제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소위 말해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거나 조급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시끄럽거나,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 그리고 대부분 이런 마음은 뿌리가 있기 마련이고, 그 마음의 뿌리를 찾으면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되고, 또 하나 용기가 생기죠. 용기가, 이런 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그래서 조금씩 그 상황에 부딪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더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걸 알아채는 방법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
뭔가 내 안에 풀리지 않은 마음들, 결핍된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없이 나를 조급하게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경험한 게 그런 거예요. 꼭 저한테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 사는 게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상처와 비슷한 경험하고, 우리는 꼭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간접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화 다 가짜이면서도, 소설인 거 가짜인 거 다 알면서도 그래도 영화 보잖아요. 왜? 그러면 내가 그 경험을 진짜 체험하는 것 같은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 상담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다른 상담의 상담 사례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의 무언가가 그렇게 건드려지고 체험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안에 해소되는 감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사례였던 것 같고, 또 이런 사례들이 사실 되게 많았었고, 지금까지는 뭐 댓글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메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 확인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예 그냥 이렇게 이 게시판에 좀 그 사례들을 모으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모으는 거, 좋은 사례는 이렇게 칭찬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새해 이벤트처럼 진행하게 됐다는 거. 이거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니까 하루라도 먼저 보내주시면,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계속 글은 남아 있으니까 좋아요가 쌓이면 또 이렇게 상위로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작은 사례라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꼭 이런 선물을 받아서라기보다 이런 사례들을 누군가에게 나눴을 때 너무나 큰 희망과 위안을 주고, 아,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런 사례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례가 없으면 잘 못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것 같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아주 작은 사례라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큰 선물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눈 체험한 게 있으면 같이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